자, 경제 주체예요. 여러분,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죠, 그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요는 문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특히나 이때까지처럼 정부가 나왔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 가계 같은 게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 주체 가계의 가계는 우리가 가계죠, 그죠? 우리 가계 소비자들이야. 가계 여러분 소비 행위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거 우리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은 뭐였습니까? 효용 극대화죠. 효용 극대화가 목적이에요. 이 효용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 뭐 만족감 이런 말 했죠, 그죠? 만족감. 뭐 영어로 뭐 utility 표현하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효용 극대화죠. 만족의 극대화. 같은 돈을 들이고서도 얼마만큼 더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냐 그거죠, 그죠? 말을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이렇게 행동하잖아, 그죠? 돈을 잘 써야지. 돈을 잘 쓰는 거지. 잘 써야 돼. 가장 이렇게 만족감이 높게 돈을 써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기업은 여러분 이윤 극대화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남길 것인가 그게 목적이죠. 이윤을 넣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소비하면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생산하면은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 이론이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 많지만, 근데 우리 시험은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예요. 가계의 효용 극대화입니다. 자, 그럼 이건 이거죠. 일단 우리 교재 볼까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자, 231페이지 가계의 경제적 의사결정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양가로 1번의 첫째 줄 중간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용 극대화 원리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래서 일단 체크 딱 하시고요. 효용 극대화 원리다, 그지? 뭐 기존 책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표시가 되어 있죠. 그 효용 극대화, 그지? 일단 그 단어를 여러분이 자꾸 보셔야 돼요. 보셔서 눈 익혀야 돼요. 효용 극대화. 여러분한테 효용 극대화가 뭐냐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다만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그지? 그래야만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건 뭘까요, 여러분? 빵과 우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빵과 우유가 있어요. 빵은 한 개 근데 100원이고 우유는 한 대 200원이에요.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내 주머니에 돈이죠? 돈이 얼마 있느냐? 1,000원 있어요, 1,000원. 그럼 여러분 우리가 1,000원의 돈을 가지고 빵 100원짜리, 우유 200원짜리를 먹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소비하면 여러분 가장 만족감이 별든가? 일단 여러분 우리가 빵을 몇 개 사 먹든 우유를 몇 개 사 먹든 간에 요거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죠? 이걸 우리가 예산제약이라고 그래요, 예산제약. 예산의 제약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이게 뭐 예산이 2,000원 될 수, 3,000원 될 수 있지. 일단 현실적으로 얼마 줬습니까? 그냥 1,000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빵만 10개 사 먹을 수도 있고죠. 우유를 5개 사 먹을 수 있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우유를 한 2개 먹고, 그지? 그럼 400원 쓰면은 나머지, 그죠? 6개 먹어 600원 요리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저렇게 소비할 수 있어. 다만, 그때 그러면 이거지.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하느냐, 그러니까 최고의 만족을 주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빵만 첫 번째 소비 행태입니다. 빵만 10개 먹었을 때 만족감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50이에요. 만족감의 크기를 50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두 번째 소비 행태는 우유만 5개 할 수도 있겠죠. 5개 먹었을 때의 그 만족감이 60이에요. 전체 만족감이. 그럼 여러분 합리적인 소비라면 1번 같은 소비를 할까요? 2번 같은 소비를 할까요? 당연히 2번 같은 소비를 해야 되겠지. 왜? 더 만족하니까. 근데 3번 이런 게 뭘까요? 우유를 한 2개 정도 먹고요. 우유를 한 2개 정도 먹고, 아까 이게 빵은 한 6개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래야 1,000원 만족이지, 그지? 요렇게 했을 때 만족감이 예를 들어 70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렇게 행동하겠죠? 이걸 찾아내라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지? 자, 그러면 밑에 231페이지 그러니까 양가리 2번에 보세요. 양가리 2번에 보시면은 햄버거, 콜라 있지, 그지? 근데 총효용이란 게 이제
그 전체 효용 만족감입니다. 한 개를 이러면 그 가격이 있어요. 밑 1번에 보시면 햄버거는 가격이 100원이고 콜라는 200원입니다. 햄버거가 100원이고 콜라가 200원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1000원입니다. 이는 제약 조건 하에서 햄버거를 한 개 먹으면은 200 만족감이, 두 개를 먹으면 380 등등. 그래서 햄버거를 6개 먹으면은 만족감이 1000이야. 근데 콜라를 6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콜라만 먹는다면 6개 먹으면 2200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소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섞어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콜라와 햄버거를 소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밑에 내가 정리해 놨습니다. 일단 두 개, 네 개 소비하면은 저기 전체 1000원의 범위에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햄버거 2개, 콜라 4개. 왜? 햄버거가 100원이니까 200원, 그죠? 200원에다가 콜라 4개 800원이니까 1000원 맞이죠. 그죠? 그래서 2개, 4개든지 아니면 4개, 3개든지 아니면은 6개, 2개 소비하면 딱 1000원 떨어져요. 자, 그때 여러분, 그러면은 햄버거 2개일 때, 이미 위에 자료에서 뽑아놨습니다. 햄버거 2개일 때 전체 만족감이 얼마냐? 380. 이런 그 위에 테이블 보세요. 제일 위에 테이블 보시면은 햄버거 2개일 때 380지. 그 380을 밑에 뽑아놓은 거야. 콜라를 4개 먹을 때가 1510입니다. 그 위에 데이터 보시면 여러분, 콜라 4개일 때 1510 보이지, 그지? 그 테이블 뽑아놓은 거야. 자, 2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1890이에요. 그죠? 자, 그럼 밑에 4개, 3개 하면은 오른쪽 끝에 결과 뭐냐? 1860, 다음에 6개, 2개 하면은 1780. 이러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어떻게 소비해야 돼요? 첫 번까지 소비해야 되겠지. 그렇게 저는 그런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문제는 요것도 나오고, 그죠? 요걸 찾는 건 당연히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한계 효용이란 말, 우리가 영어로는 MU, Marginal Utility란 말을 쓰는데요. 한계 효용. 이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을 좀 익히겠습니다. 요거는 지문 속에 물어봐요. 근데 한계 효, 우리 시험에는 이제 이 한계 효용이라는 말이 조금 좀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한계 효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개념부터 배우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주를 마시죠. 맥주를 딱 마실 때, 와, 되게 맛있다는 거죠. 엄청 맛있어. 처음에 그 들이키는 만족감을 여러분, 표현해 봤을 때, 100일 할까요? 이 식도를 뚫뚫이라는 그 위장을 지키는 그 시원함, 그지? 수치를 100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한 잔, 원샷 때리고 나서 두 번째 먹을 때는, 물론 맛있지만은, 조금 떨어져. 그래, 그거를 여러분, 두 잔째의 그거를 만족감을 표시할 때 한 80이라고 볼까요? 세 잔째 뭐죠? 좀 더 떨어지겠죠, 그죠? 50. 그래도 여러분, 한 5잔째 들어가면은, 거의 만족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찼단 이야기지, 그지? 이게 차는 거지, 그지? 그러다 거기다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오바이트. 괴롭지, 그지? 그 괴로운 것을 여러분, 수치로 해는, 요건 다 플러스 값이야? 절급이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가 10이라고. 이거는, 마이너스란 말은 여러분, 진짜 오바이트 기운 낸다는 이야기, 불쾌하다는 이야기, 불쾌하다. 우리 이거 다 경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맥주를 한 잔 더 마실 때 만족감이 요 정도 커지고, 그죠? 요 정도 커지죠? 요 정도 커지죠? 이걸 우리가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은 한 잔 더 할 때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커지느냐. 첫 잔보다는 떨어지고, 이걸 우리가 한계 효용은 점차 어떻게 한다고요? 체감한다. 점차 줄어든다. 의 법칙이라 그래. 이 소비자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법칙이라보다는 우리 다 그렇게 알잖아, 그죠? 우리는 다 그런 느끼지, 그지? 밥도 처음에 배고플 때 먹으면 되게 맛있다가 점점, 그지? 먹기 싫으면 똑같은 이야기야. 한계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개념. 일단 요 개념보다는 일단 한계형 자체를 알아야 돼,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책에 보시면은, 다시 위에, 원래 그 데이터 한번 볼까요? 양가로 2번에 큰 위에 데이터입니다. 햄버거를 한 개 딱 먹었더니 만족감이 얼마입니까? 200이야. 그죠? 요거 자체가 일단 하나의, 첫 번째 먹을 때 한계형이죠. 그죠? 자, 2개를 먹었더니 여러분, 전체형이 380이에요. 그럼 여러분, 2개째 자체가 주는 만족감이 얼마밖에 안 된다냐입니까? 180밖에 안 된다는 이제. 그게 뭐라고? 두 번째 한계형이야. 세 번째, 그럼 여러분, 3개를 먹었더니 전체가 550이야. 그러면은 세 번째 자체가 주는 만족감 얼마란 얘기입니까? 550에서 380, 100만 되겠죠? 170인가? 그렇지. 이와 같이 여러분,
그게 한계효율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합니다. 재화를 추가로 소비할 때 총 효용이 어떻게 된다고? 그만큼 생긴다. 이게 뭐라고? 한계효용이 개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한 단위 추가를 먹을 때 총 효용이 증가하는 정도, 이거를 한계효용을 그렇게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말 나오면은 아, 저게 한계효용을 물어보는구나.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여러분. 양가로서 한번 해보세요. 한계효용을 정리해놨습니다.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오시면은 상품 한 단위를 추가 소비함으로써, 즉 맥주 한 잔을 더 마심으로써 얻게 되는 총 효용의 증가분이에요. 총 효용이 지금 그렇죠? 그래 위에 보면은 두 잔째는 플러스 180 증가하고 세 잔째는 플러스 170 증가하죠. 그 자체가 우리가 한계효용이라는 개념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그라미 참고로 동그라미 이번에 한계효용을 어떻다고? 점차 떨어진다. 체감한 여기까지. 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오케이. 추가로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겼어요. 자, 기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우리 시험에는 딱 요것만 알면은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오케이. 세 번째는 이윤 극대화입니다. 자, 이윤은 여러분, 이윤은 우리가 수입에서, 그죠? 수입에서 비용을 빼는 게 이윤이죠. 이거 우리 지난주에 그 기회비용 하면서, 그죠? 뭐 회계적 이윤, 뭐 경제적 이윤 이야기 했죠, 그죠? 배웠어요. 일단 문제는 여기서는 기업은 어떻게 어떤 원리대 행동하느냐? 요 이윤을 극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뭐 이걸 키우든 이걸 줄이든 그래 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수입에서 그냥 비용을 뺀다. 이 뺀 자체가 이윤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생산량을 몇 개 생산하게 되면은 저 이윤이 가장 극대화되는가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 뭐 수입이란 게 뭐예요? 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죠. 여기 이제 가격이고죠. 가격이고 여기 Q가 판매량이에요. 판매량 또는 생산. 자,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생산한 다 판매된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기 Q 자체가 생산량이 자꾸 판매량이고, 즉 뭐 알다시피 1,000원짜리 10개 팔았다 그러면 수입이 얼마예요? 10,000원 이야기잖아요. 그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용이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계산할 줄 알면 돼요. 비용은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자, 그럼 굳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거기에 235페이지 오시면은 양가로 1번에 기업의 목표가 보이죠? 뭐라고? 이윤 극대화야. 밑에 이윤 동그라미 이윤 넣어줘, 그죠?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은, 그죠? 이윤이죠, 그죠? 좀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기존의 책을 가지시면 되는데 좀 잘 따라오세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양가로 2번 데이터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지금 그 테이블 하나 주어져 있죠?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량이 3개일 때 총 수입에서 총 비용 뺐어, 그지? 이윤이 얼마입니까? 20이거든. 여러분 다 이 정도 계산할, 이건 뭐 산수니까, 그지? 오케이. 4개를 생산했을 때의 생산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200, 총 비용은 150이에요. 이윤이 얼마입니까? 50이지. 등등등등 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3개를 생산하니까 이윤이 20, 4개를 생산하니까 이윤이 50, 5개를 생산하니까 이윤이 60, 6개 30, 7개 마이너스. 여러분이 머리에 총알 맞은 그 CEO라면은 몇 개 생산하고 지시하겠습니까? 이걸 6개 그러면 안 돼. 선생님, 그 5개까지는 60인데 6개 하니까 더하기 이윤이 30 더 더해지잖아요. 그게 아니지, 그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5개를 생산해야 이윤이 가장 크게 되는 거죠, 그죠? 5개를 생산하는 거야. 문제 이렇게 이러면 시험에 안 냅니다. 이거는 이렇게 내면 너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낼까요? 요거를 총 수입을 평균으로 바꿔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 평균은 그나마 꼬는 게 평균으로 꼬는 거야. 평균을 주면 총 수입 계산할 수 있어서 몰라. 할 수 있잖아. 평균은 여러분, 평균 수입은 총 수입을 어떻게 하면 돼? 오케이, 뭐 Q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10개 팔았다. 그죠? 근데, 이지 많은, 총 수입이 10,000원인데, 판매량이 얼마라고? 10개야. 그러면 평균 수입이 얼마인데? 1,000원이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 평균 수입이니까, 1,000원이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주느냐? 요거를 안 준다는 이야기지, 그지? 요걸 안 줘요, 그지? 그럼, 요거 거기서 계산할 수 있지? 어떻게?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맨날 해. 자, 그럼 여러분들, 자, 페이지를 넘겨서, 그걸 하기 전에, 또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요 개념을 좀 익힙시다. 우리 이런 효용에서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 봤죠? 마찬가지 여기서 한계 수입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계 수입과 한계 수입이란 말 나와요. 또 여기도 한계 비용이란 말 나옵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이거를 MR, 이걸 MC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요 개념들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한계 효용이 뭐였습니까? 한계 효용이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맥주를 내가 한 잔 추가로 더 마실 때 만족도가 얼만큼 증가하는가 그 이야기겠죠. 그럼 한계 수입이 뭔가니까 기업 입장에서 맥주를 한 단위 더 만들어 팔 때 수입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가. 한계 비용은 맥주를 한 잔 만들 때 총 비용이 얼만큼 증가하는가. 자, 그럼 밑에 데이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235페이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 세 개째 생산할 때 총 수입이 150이지. 네 개째를 생산하니까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200이지. 그러면은 네 번째 단위를 생산할 때 한계 수입이 얼마입니까? 50이지.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밑에 보세요. 그럼 총 비용은 세 개를 할 때 130인데 네 개를 했으니까 총 비용이 150이죠. 그럼 네 번째의 한계 비용이 얼마라고요? 20이지. 그걸 물어본다는 얘기지. 그죠? 어렵지 않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아까 말했지, 우리 시험에는 한계 효용, 한계 비용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안 쓰고 뭘 한다고요? 생산량을 추가로 했을 때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또는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또는 만족감이 얼마나 증가, 이렇게 물어본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 개념을 익히면은 그 머릿속에, 우리 개념 자체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걸 인지하게 만드니까 개념을 일단 익히시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여러분. 확인학습 보세요. 실제 시험이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아마 작년에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오케이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몇 개인지부터 먼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밑에 문제 문항별 관계없이 일단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몇 개인지 먼저 판단해 봐요.
같이 볼까요? 일단 여러분 요것만 먼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윤극대 생산, 여러분 이윤극대 생산량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 자체가 여기 이윤이고 이게 가장 큰 걸 차지하는 양이 되고, 근데 우리 지금 주어진 데이터 요때 요거는 총 수입이고 총 비용입니다. 근데 데이터는 우리가 요게 평균 수입과 평균 비용이란, 이게 평균 수입이란 말이고 얘가 평균 에버리지니까 이게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익, 평균 비용 데이터를 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일단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은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스탠다드하게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 데이터를, 주어진 데이터를 그 총 수입, 총 비용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지?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 평균 수입은 말 그대로 이거는 총 수입을 이렇게 판매량으로, 그죠? 생산량 또는 판매량으로 나눠준 개념이니까 우리 얘를 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어떻게, 우리 얘는 이렇게 곱해주면 알 수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U 총 수입이야. 두 번째는요 12, 세 번째는 24, 30, 36이죠, 그죠? 그럼 총 비용 계산해 볼까요? 얘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곱해주면 8, 12, 20, 30이네. 40, 그죠? 자, 그러면은 이유는 여기서 빼면 이유는, 그죠? 제로. 이게 얼마요? 4, 6, 4, 빵,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6이구나. 이래 되잖아요, 그지? 그럼 여러분, 오너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윤이 가장 요거, 그죠? 요게 가장 이윤극대화 생산량이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기업에서 몇 개를 생산하고 있다고요? 4개를 생산하고 있대요. 그럼 이거 뭔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굳이 3개만 만들면은 이윤이 6이나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더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윤을 줄이고 있잖아. 그 이윤 주식하면 안 되지, 그지? 오케이. 이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요. 그 물건은 지금 한 개 수입이 얼마입니까? 즉 생산량 한 개 만들어 팔 때마다 수입이 얼마씩 커져요? 6원씩 커지지, 그지? 이 물건값이 얼마나 얘기입니까? 물건값 6원이야 그냥. 이게 6원. 이게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시예요. 이는 시장은 우리 시장 중에서 여러분 일물일가 가격이 한 개밖에 없는 시장이 있어.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지, 그지? 그게 우리 공부하신 분은 압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간에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도 혹시나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있는 데이터를 주고 위에서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냐, 재화의 가격은 6원이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평균적으로 6원 팔린단 말이니까, 그지? 한 개 수입, 한 개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 개 비용은 2. 또 여기는 4, 8, 10. 한 개 비용이 커지고 있죠. 이게 우리 여러분 이 한 개 비용이 우리 경제학에서 하는 모든 비용은 다 기회비용이라 그랬지. 우리 지난주에 기회비용은 어떻게 다하는거요? 점차 커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는 거야. 4, 8, 그죠? 10. 어쨌든 그런 거다, 그지? 오케이.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사실은 이까지 그래도 관계없어요. 여기서 바로 빼버리면 됩니다. 이걸 바로 빼고 그 차를 1 곱해주면 돼요. 또 여기 제로니까 빵이지, 그지? 빼면 얼마니까 2 곱하기 2, 4 넣어지, 그죠? 2 곱하기 3은 6 넣어지. 1 곱하기 4니까 4 넣어지,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아직 개념 자체가 덜 잡히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풀어요. 오케이, 그렇게 한다. 실제 시험에도 요 정도는 옵니다. 그럼 다 했네, 그럼, 그죠? 오케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도 넘기겠습니다. 다 했고요. 자, 240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까요? 정부예요, 정부. 우리가 가계와 기업은 여러분들 요 정도를 충분히 풀 수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부예요, 정부. 가계는 여러분, 효용을 극대화한다든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그게 있지만은,
정부는 여러분, 뭐 그는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목표가 있지 않아요. 뭐 정부는 그때마다 다양한 어떤 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사이클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소득 재분배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때마다 적당한 어떤 그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집행합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서는 뭐가 나오느냐, 주로요. 요 파트에서는 주로 세금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세금. 자, 그래서 오른쪽에 밑에 이런 거기에 뭐 240에 오시면은 내가 정부의 경제 정책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면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등등, 생산활동 참여, 소득 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공부하는 것들이 다 사실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 간단하게 이게 박스 안에 4칸으로 적는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이 주로 뭐 공공재라든지 뭐 경제정책 이걸 주구장창 이걸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뭐 나중에 이건 잔잘 알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오른쪽에 세금 좀 볼까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2번에 그 두 번째 박스 보시면은 직접세, 간접세 나오죠? 그러니까 직접세라는 이름, 직접세라는 세금과 간접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양들을? 직접세는 여러분, 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고, 얘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에요. 그럼 납세자라는 것은 여러분, 정부가 당신 세금 내세요라고 의무를 지은 사람이에요. 당신 세금 내. 그 납세자입니다. 담세는 실제로 내는 사람. 이거는 법적인 개념이고, 이거는 약간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실제 부담하느냐. 이거는 법적인 개념. 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고, 담세는 약간 경제적인 개념인데요. 이게 보통 여러분 양쪽 일치해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 있더라, 그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오늘 다 냈어. 부가가치세, 그죠? 물건을 사면서, 자, 여러분이 물건을 사면서 어떤 뭐 그죠, 지금 여기 뭐 커피도 사 먹고, 지금 여기 뭐 생수도 사 먹고, 그지, 좀 참지, 뭐 지 돈 아니라고, 엄마 아빠 돈이라고 그냥 막 사 먹었지, 그죠? 그 안에 여러분 10% 여러분이 세금을 내고 있어요. 원래 그 세금을 누구한테 내고 했냐? 판매자한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소비자가 내고 있어요. 이게 납세자는 근데 상인이고, 담세자는 누굽니까? 소비자. 이런 회사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세 정가라 그래요. 세금을 떠는 게 있다, 그지? 이렇게 탁 뜨는 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세금이 간접세예요. 이거는 뭐 흔히 잘 놓을 수 있는 주제죠, 그죠? 일단 여러분들은 그 개념 일단 잡으시고요. 일단 그 세금의 그 실제 사례를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박스 보세요. 그게 직수세 뭐가 있습니까?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있는 거야. 요즘 말도 많고 달도 많은 게 이거 지금 다들 지금 이거 뭐 이런 사실은 이 우리가 어떤 그 경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정부가 이 법인세 같은 거는 뭐 그죠? 이번 정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뭐 지난 정부는 뭐 벌벌 떨었잖아, 그죠? 이 기업의 법인세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 이 사실 여러분 소득세라는 건 개인이 기고 기업의 소득세가 법인세예요. 기업이 여러분 이제 영업 활동을 하면은 단기 순이익을 얻습니다. 순이익을 얻어요. 그 이익에다가 영업이익에다가 법인세를 빼는 게 단기 순이익이거든. 일단은 영업이익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기업의 소득이잖아. 소득 거기에다가 때리면 이게 이 법인세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소득세예요. 그래서 이게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재산, 상속세. 이거 요즘 예민하죠, 이거죠?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마음대로 막 못해요.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어떤 소유권에 대한 약간의 어떤 제약을 가한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요 네 가지 꼭 암기하시고요. 그게 뭐라고요? 직주세. 그래서 뭐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럼 당신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내. 그럼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반면에 간접세는 뭐가 있느냐? 그 밑에 보세요.
먼저 뭐가 나옵니까? 부가가치. 항상 이제 시험지로 부가가치가 주로 나와요. 나온다면은 부가가치세. 뭐 개별 소비세, 주세라는 게 술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 것도 있을 때. 어쨌든 그런 거다. 뭐 이까지는 잘 안 나가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뭐 부가치세 정도는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여러분 위에 의미 보세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라, 그죠? 일치. 근데 간접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징 보자. 특징이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부분들이죠. 요 직접세는 여러분 일단 세율 자체가 누진세율이에요. 이거는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이에요. 이 누진세율이란 말은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익혀야 돼요. 과세대상 금액이다. 과세대상 금액입니다. 과세대상 금액이에요. 이 과세대상 금액이란 말은 세금을 때리 매기는 그 말 그대로 그 어떤 대상이다. 그죠? 세금을 매긴다. 달리면 뭐 소득세라면은 소득세율에는 과세대상 금액이 뭐가 있습니까? 소득액이 되겠지. 재산세라면 여러분 재산세라는 세금의 과세상 금액은 재산의 크기에 그죠? 뭐 그런 것들. 자, 그게 있고요. 세율이에요. 세율. 뭐 근데 1%, 뭐 5%, 뭐 10%, 15%면은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세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런 게 누진세율이에요. 그 세율만 본다면은 누진세. 그래서 그 누진세율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게 뭐 얘기는 소득 재분배가 좀 돼요. 소득 재분배입니다. 달리 말하면 뭔가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낮은 세율이니까 과세 전후로 소득 격차가 여러분 이렇게 누진세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매기기 전보다는 세금을 매기고 난 이후에 소득의 격차가 벌어질까요? 좀 줄어들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보시면은 누진세율 적용으로 소득 재분 효과가 크다. 자, 그래서 결과 달리 말하면 여기 소득 재분 효과가 크다 말은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 그런 표현이 그 뜻이고요. 그래서 이 조세장이 되게 심해요, 이거. 특히나 뭐 있는 사람들은 드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정치 권력도 좀 세다는 그죠? 친구들도 많으니까 좀 저항이 심해요. 잘 안 내요. 그래서 뭐 우리 이명박 씨가 예전한 건 다 해드신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많이 손을 많이 댔는데 이 재선세는 손을 못 댔죠. 그래가지고 못 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반면에 이제 간접세예요. 간접세는 여러분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얘기할 근데 부가치세 같은 건 단일세율이죠. 단일세.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가치세는 10%입니다. 어떤 물건값의 10%를 세금을 낸다는 얘기지, 그지? 앞으로 아마 이게 좀 올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이제, 이거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아주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왜 올리지 못할까? 물건값, 그죠? 물건값의 10%가 이게 부가치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우리가 1,000원짜리 같으면은 사실은 그 안에 한 100원 정도까지, 100원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어바웃에서 한 100원 정도까지 세금이 깔려있다. 그래서 실제가 물건값은 뭐, 한 900원 정도 되고, 그죠? 한 900원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세금 한 1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바웃 한 10% 들어요. 이걸 여러분, 10%니까 100원이지. 만약 이거 20% 올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200원 되니까 물건값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게 부가세를 높이면은, 달리면은, 간접세율을 높이면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막 뛰어요. 물가가 비싸지는 거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꼭 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례세율이 적용되다까지 기획했듯이, 그죠?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좀 보세요. 제품 가격에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 물가 상승 우려가 있어서 함부로 손을 못 댄다. 까지 여러분 알면 좋고요. 그러면 첫 번째 다 끝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비례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똑같은 물건을 사면은 똑같이 세금을 낸다, 그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 차이 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10,000원 냅니다. 그러니까 이 10,000원이라는 금액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10,000원의 액면 금액은 똑같지만 누구한테 이게 더 느낌이 큽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내는 듯한 느낌이 가요. 이걸 우리가 조세 부담의 역진, 즉 가난한 사람의 실제로 물론 명목적으로는 똑같지만 실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조세 부담의 역진성, 역진성이라는 말이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부담의 역진성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조세 부담의 역진성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소득 재분배에 역행한다 이 말입니다. 소득 재분배에 역행한다 그 말 똑같은 말입니다. 소득 재분배가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다시 밑에 박스 보세요.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과 관계없이 어떤 세율입니까? 동일한 세율, 그죠? 과세 대상 금액과 관계없이 어떤 세율이라고? 같은 세율이, 그죠? 여기서 우리가 몇 프로였습니까? 10%, 그죠? 이게 뭐 1000만짜리 사도 10%, 100억짜리 사도 10%다, 그죠? 10% 동일 세율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죠, 그죠? 반대로 역진세는 거꾸로요. 과세상 금액이 커지면 어떤 세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있는 세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보세요. 실제 시험에는 그림도 나오죠. 요 위에는 요 자료 데이터도 나오지만 밑에 그림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그림 보세요. 이제 Y축이 지금 세율이죠. 세율입니다. 세율이에요. 그래서 요게 누진세지, 그지? 누진세는 어떻습니까? 과세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근데 비례세는요. 우리나라 지금 아까 봤듯이 이 부가치세는 과세상 금액과 관계없이 똑같이 그죠? 그죠? 비례세예요. 역진세는 이래야 되겠죠. 이게 역진세다, 그죠? 역진세.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그 좌측 그림이 지금 이런 Y축이 뭔지 잘 봤어요. 이게 종축이 뭐냐? 지금 좌측 그림은 세율이야. 오른쪽 그림이 뭡니까? 이게 세액입니다. 세액. 이런 세율을 적용시켜서 세금을 거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00원짜리를 1000원짜리를 팔아요. 10%입니다. 그럼 얼마? 100원. 그죠? 2000원짜리를 팔아. 10%야. 200원. 3000원짜리를 팔아. 10%야. 300원. 그죠?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비례세가 적용되면은 세율로 이게 세액이죠. 그죠? 세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비례적으로 펴져, 그죠? 그래서 이게 비례세예요. 이게 세액입니다. 세액은. 우리가 이게 빨간 걸 할까요? 같은 느낌을 주게 보면은 빨간색의 수평선이 같이 이게 비례세, 그죠? 누진세는 여러분, 누진세는 아주 폭발적으로 커져.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죠. 그거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넘겼어. 자, 다 끝났습니다. 됐고요. 오케이. 자, 오른쪽에 그 243페이지에 확인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확인학습 문제 풉시다. 풀어보신 분도 또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직접세지, 그지? 나가 이제 간접세입니다. 1번에 그 소득세는 가다 맞죠? 이게 소득세라는 게 아까 직접세 대표적입니다. 2번에 나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게 간접세니까 맞죠? 세율은 과세상 금액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과세상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래야 되겠죠? 세율은 일정하고 세액이 비례하겠죠, 그죠? 틀린 거야. 3번에 가는 빈부기 수준이다. 이게 이제 뭡니까? 소득 재분배된다 이 말이죠, 그죠? 맞아요. 4번에 나가 신설되면은 그렇죠. 이게 조세장 거의 없어요. 뭐 세금 자기가 내는 줄도 모르고 막 세금 내주고 있어. 그러나 뭐가요? 물가가 뛸 위험이 있다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밑에 OX에 4번 한번 볼까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간접시 나타나죠. 오케이. 자, 됐고요. 페이지 넘겨서, 뭐, 우리 기출문제, 요 기출문제, 이거 세금 기출문제가 2번입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간단하게 풀고, 풀겠습니다. 푸신 분들 또 푸세요. 자, 그러면 가가 지금 Y축이 지금 세액이 되어 있으니까 세액이 비례적으로 커지니까 이게 비례세가 되겠죠, 그죠? 나는 세율인데 세율이 커져요. 이게 누진세가 될 게, 그죠? 누진세요. 1번에 재산세 소득세는 주로 나지, 나고요. 나는 아니죠. 3번에 나를 하면은, 자, 3번 문장 잘 한번 보세요. 나의 조세를 실시하게 되면은 과세 전에 비해서 과세 후에 소득 격차가 줄은다, 감소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왜? 이게 지금 직접세니까, 그죠? 3번 틀렸네요. 4번에, 그쵸. 가에서 나로 바뀌면은, 그 가는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고, 나가 소득 재분배가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5번에, 여러분, 가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막 생기지, 그지? 작아지고, 이게, 조세 부담 역진성이 작아진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정도는 여러분,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이에요, 시장. 자, 시장은 일단 여러분, 4가지가 있다. 까지 기억하세요. 4가지가 있다. 이게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은 첫 번째, 이게 가장 극단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극단에 완전 경쟁이 있어요. 완전 경쟁이라는 시장이 있고요. 이거는 독점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기업이 한 개, 그죠? 혼자 지한다는 거. 이거는 무수히 많다. 그죠? 숫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기업이 숫자가 많아. 이거는 혼자밖에 없어요. 완전 경쟁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 2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경쟁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독점적 경쟁이라고 말을 씁니다. 얘랑 사촌에 해당되는 게 이게 과점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과점. 독점하고 비슷한. 즉 과점이라는 게 여러분, 이 과자라는 게 소수라는 게 소수. 기업이 숫자 적다면 보통 우리가 보통 뭐 한 2-3개 기업이 싸우고 있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과점 시장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스마트폰 시장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 아니면 LG니까 딱 정확하게 과점 시장입니다. 그런 게. 독점 요거는 뭐 우리 KTX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게 독점이고. 과점. 자, 그러면 이 독점적 경쟁은 여러분, 이게요. 여기 어떤 시장이냐? 경쟁이란 말은 숫자가 무지 많다는 얘기고요. 독점이란 말은 기업은 무지 많은데 소비자들은 자기가 가는 기업에만 물건만 찾습니다. 숫자는 무지 많은데, 그죠? 그런 게 뭐가 있는데 미용실이에요, 미용실. 보통 자기 가는 미용실에만 가죠. 잘 안 가잖아요. 나도 우리 아파트 앞에 거기 미용실에 아주머니가 한번 있는데요. 나는 그 집에만 가요. 그 집에서 그때 있잖아. 한 2주 동안 내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깎아잖아요. 그죠? 갈 때마다 그 아주머니가 편지에서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내가 2주 동안 머리를 못 감은 적이 있어요. 머리가 산발해가지고 막 그냥 거지같이 생겨. 안 그래도 이상하게 생기면 그 산발해가지고 막 그냥 떡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2주 동안 머리 못 감고 있다가 거기 갔어요. 이거 안 가면 이제 불안해. 물론 뭐 내 이 머리 뭐 어떻게 해도 뭐 별 관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있잖아 최소한. 그게 뭐라고? 이게 독점적 경쟁시장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독점 여러분, 우리 기업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특징이 뭐냐? 지가 가격을 만들어요. 가격 결정자라 그러죠. 그래서 뭐까지 가능하냐? 요는 편 꼭 해야 돼. 가격 차별, 그죠? 자, 여러분, 가격 차별이 어떤 말입니까? 가격을 지가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A한테는 좀 싸게 주고 B한테는 비싸게 판다, 그죠? 우리가 KTX, 그죠? 주말에는 더럽게 비싸게 받아요. 똑같은 그 KTX인데, 그지? 근데
주중에는 좀 싸게 팔아요. 그런 게 가격 차별입니다. 왜? 혼자 하니까, 그죠? 가격 차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이 독점이라 말하면 아무나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 하니까, 이 진입장벽. 그 산업에 아무나 뛰어들 수 없다, 이야기죠. 여러분, 돈이 있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차 만들어서 막 굴릴 수 없죠, 그죠? 이거는 정부로부터 뭐 특허권 같은 게 있어야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있다. 반면에 여러분, 이거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숫자가 무지 많아요. 이게 어떤 기업이 뭐 혼자 가격 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아무도 안 사. 이거는 뭐예요? 가격 수용자입니다. 시장의 이 말은 뭔가 시장의 가격에 개별 기업이 영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진입장벽이 없어요.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죠? 돈이 좀 되면 막 누구나 다 들어가서 그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현실적으로 어떤 시장에 있는 게 시장일까? 주식 정도예요. 이거 이외에는 잘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논의 중에서 특별한 말 없으면 어떤 시장이냐? 이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왜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모범이라 뭐 웃기네. 굉장히 아름다운 시장이에요. 즉 이제 자원 배분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만은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많이 앞으로 논의하는 모든 시장은 다 이걸 원칙적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알아야 다르면 아주 우리가 원칙을 알아야 현실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그 독점적 경쟁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가 가능한 거야? 왜 그래? 아까 내가 왜 2주 동안 기다렸다가 그죠? 우리 지사님한테 내가 되게 그 쿠사리 얻먹었어요. 왜 그 집에 꼭 가려고 하느냐? 근데 그다음에 하여튼 그 마음이 놓여요. 좀 근데 뭐 좀 내 마음이 놓인다 이 말을 썼죠, 그죠? 그게 이게 서비스가 어떻다고? 그죠? 서비스가 달리 말하면 이 어떤 상품 이게 서비스라 말할 수 있고요. 뭐 제품이라 말할 수 있고 뭐 제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간에 제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집과는 다르더라. 이제 내한테 맞더라 이 말이죠, 그죠? 독점은 뭡니까? 가격을 차별하고 얘는 제품이 차별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진입장벽 있을까 없을까? 미장원 하지 말은 법 없어요, 그죠? 없어요. 진입장벽 없다, 그지? 진입장벽 있는 거는 주로 뭐밖에 없어. 이거죠. 독점 이거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숫자가 무지 많단 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 그지? 이것도 다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과점은 여러분, 요거는 독점하고 비슷한데 두 개, 한 두세 개 기업이 싸워.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혼자 하니까 다른 기업을 의식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한 두세 개밖에 안 되니까 의식을 무시해야 돼. 그리고 그런 거 우리가 전략적 상황에 표현해요. 전략적 상황.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삼성 입장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LG 쟤들이 어떻게 놓을까? 항상 고민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전략적 상황에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나중에 뭐 하느냐? 아예 담합해버려, 담합이라는 게 뭐 가격이라든지 생산 그런 거를 같이 하는 거죠. 뭐 삼성하고 LG 둘이가 담당자들이 만나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의식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하자. 가격도 같이 하고 우리도 이게 삼성에서 어떤 가격 전략을 펼 때 우리가 저가 전략을 펼까 고가 전략을 펼까 이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성 입장에서 우리가 저가 전략으로 나가면은 LG 쟤들이 고가로 놓을까 저가로 놓을까 이거 한 고민하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저가로 갈 때 쟤들이 고가로 나오면은 우리 영업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상대방이 저가로 놓으면 우리 영업이 어떻게 될까? 이거 항상 고민한다 얘기. 되게 물이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야 우리 같이 고가를 하자, 또 같이 저가를 하자. 그게 담합이에요. 우리 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누가 안 좋습니까? 우리 소비자가 안 좋기 때문에 그죠? 까지. 자, 그래서 꼭 까만 것이 다 있죠,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끊겠습니다.